짠! 벌써 40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했나요? 뭐 이렇게 꼼꼼하게 메모를 해서 메모를 잘했나 못했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메모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느냐입니다. 실제로 대면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이 파일을 주고 읽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메모해보고 질문 만드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질문 만드는 것까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메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출해줬고 혹시 제출 못한 사람 있으면 빨리 강의하는 걸 멈추고 영상 듣는 걸 멈추고 빨리 보내줘도 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보내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읽은 다음에 참여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게요. 자, 다시 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교과서 연구 79호입니다. 이 교과서의 특집 기획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예요. 이제 다 읽어도 좋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논문만 읽을게요.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교과서입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지금 핫 이슈가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기 전부터 자기주도성을 띄웠으면 좋겠다입니다. 지금 7차 교과서 이후에 2007부터 날개라든지 처마라든지 등등이 왜 나오느냐? 또는 앞에 단원의 길잡이가 왜 나오느냐? 자기 혼자도 공부할 수 있게 자기 주도성을 띄는 교과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교과서 분석에 이 기준을 한다 그러면 자기 주도성을 띄는 교과서인가 아닌가를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원 하나를 만들다 그러면 자기 주도성을 띌 수 있게 교과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기 주도성이란 말은 좀 추상적인 용어예요. 이 자기주도성 추상적인 용어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죠. 그 구체화시킨 연구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평가원에 계시는 분이 쓰신 글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논문까지는 아닙니다. 연구 보고서에 나온 걸 요약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연구 보고서를 조금 더 읽어주면 좀 더 자세히 알 수는 있죠. 이겁니다. 자, 국가 교육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 노력을 구현하는 데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자, 5차 때부터 굉장히 추구했어요. 자, 5차? 왜 그러냐? 5차가 누가 만든 거죠? 5차 교육과정에 누가 만들었죠? 예, 노명환 선생님이 대표 있을 때,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과정 평가원이 없었던 시절에 국어교육실장으로 있으면서 만들었답니다. 그때부터 자율학습이 중요한 교과서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 역사적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7차 때 오게 되면 흥미를 유발하는 교과서. 자기주도적 자율적 학습을 강조한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7차는 뭐였냐면 수준별 교육과정이었거든요. 수준별 교육과정은 예를 들어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그룹이 있을 때 선생님이 다 지도를 못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선택했을 때 자기 주도로 자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부터 2009까지 그렇죠. 개인차를 존중한다. 이해하기 쉬운 거다. 즉 자기주도 학습에 도울 수 있는 내용 구성, 그 다음에 심화 보충 학습을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다입니다. 2015는 왜 없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 연구물이 언제 쓰인 거라고요? 자, 2015년 3월에 나온 겁니다. 2015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2015에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5차, 7차 쭉 거치면서 자기주도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역사적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자기주도 학습이란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우리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인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너무나 간편한 개념이죠. 우리가 학문적인 걸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런 용어를 쓸 수 있겠죠.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 및 그 다음에 동기부여, 그 다음에 유지. 그래서 학습자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뭐예요? 스스로 목표 설정한 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에 대한 것, 또 자원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선택하고, 또, 그 다음에 수행하고, 그 다음에 학습 결과물을 모니터링이란 말은 우리 국어과에서 뭘 쓰는 거죠? 점검, 조정. 자기가 한 것을 점검, 조정. 즉, 초인지의 역할까지 하는 것. 즉, 자기 스스로 주도성을 갖는 거다. 목표도 자기가 하고, 어떤 전략을 쓸 건지에 대해서 자료들 탐색하고 전략도 선택하고 전략을 그대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습한 거에 대해서 내가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다시 모니터링해서 다시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고 등등의 과정, 순환적 과정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동엽 선생님은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조작적. 그러면 여기 자기주도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교과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나오겠어요? 동기부여 및 유지가 잘 되는가 이런 걸 평가하겠죠.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설정을 학습자 스스로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학습 자원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학습 결과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색하거나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야 정의가 나와야 그걸 세분화시킨 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단계별 정의입니다. 조금 얘기했던 부분을 좀 더 갖추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자기주도적 학습 단계가 잘 되었는지라고 하면 자기 관찰 및 점검 단계가 제대로 드러나 있는 교과서인가? 두 번째, 그다음에 목표 설정 및 수립 단계가 잘 드러나 있는가? 그다음에 전략 수행 및 모니터링이 잘 드러나 있는가? 그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모니터링 단계가 잘 되어 있는가?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아까 얘기한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용어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조작적 정의 부분에서 많이 나온 부분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좋은 교과서라는 거죠. 자기 주도적 학습이 드러나는 교과서인 거죠. 즉 자기 관찰 및 점검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게 되나? 경험을 점검해보고, 이런 건 경험 점검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죠? 읽기 전 활동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형식적, 비형식적 평가 도구를 통해서 뭐 체크리스트를 해본다든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이 꾸준히 나오면 좋다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분석하는 거 할 때 대단원의 목표만 나오고 소단원별로 목표가 없는 것보다는 어때요? 자기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가려면 소단원별로도 목표가 있는 게 조금 더 분명하게 아이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학습자가 전략을 선택을 하고,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행하는가. 그 수행한 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결과도 중요하죠.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 과정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 결과물을 뭐 성찰일지라든지 등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 우리 학습하게 되면 성찰일지를 한 번씩 써보게 하는데 그 성찰일지가 요즘 뜨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단계별 정의. 자, 동기부여 및 유지는 어떻게 하는가? 메타인지, 우리는 초인지라고 주로 배웠죠? 또는 상위인지, 메타인지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학습 단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개념 정의, 단계별 정리가 매우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교과서를 분석할 때 다 힘들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쓸 수도 있어요. 메타인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교과서인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스로 학습 과정 및 결과를 성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성찰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1단원은 있고 2단원은 없다. 그럼 1단원이 훨씬 더 자기 주도성에는 부합한 교과서겠죠. 근데 자기 성찰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교과서에. 그러면 자기 주도성의 이 부분, 메타인지 활성화라는 단계는 부족한 부분이죠. 다른 부분이 있어도 또 이렇게 있죠. 점검, 조정 이런 거 있죠. 계획, 점검, 조정, 뭐 성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가라는 요거 하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개를 가져다가 분석하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힘들다 싶으면 이 중에 하나를 갖다가 분석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교과서를, 이상적인 교과서를 만들 때는 요 세 가지가 잘 구현돼야 되지만 우리가 분석할 때는 너무 넓히면 분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좁은 거를 갖다 분석 도구로 써도 됩니다. 분석 기준, 우리가 문항을 내면서도 분석 기준, 질문의 방법과 유형에 대한 거 하나 했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 선택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선택 못한 사람은 조금 더 고민해보는 학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했더니 자,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한 교과서의 프레임워크 틀은 이렇게 가면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목표 설정 및 수립, 그 다음에 전략 수행 및 모니터링, 결과물 모니터링, 자기 관찰 및 점검 이 과정이 여기서부터 쭉 한 바퀴 순환적이라는 거고, 동기부여, 내용 구성, 메타인지 아까 살펴봤던 용어들이 이렇게 어느 한 곳을 안 주고 계속 순환적인 거예요. 어디 딱 화살표 있지 않죠?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보통은 여기부터 출발하겠지만 쭉 도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전략적 결과물을 모니터링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기 관찰이라든지 목표 설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얘도 톱니바퀴처럼, 왜냐면 톱니바퀴처럼 가야 되죠. 교과서가 동기부여 및 유지 전략은 잘 되는데 메타인지 활성화 전략은 없다라고 하면 톱니바퀴가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매끄럽지 않다라는 거에서 톱니바퀴처럼 나는 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약해 서 있기 때문에 좀 더 안 되는 사람들은 논문 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했는가? 과정, 전략. 다시 한번 요거는 아까는 그림으로 나타냈고 이거는 약간 표처럼 요성과의 관계였습니다. 동기부여와 유지는 계속 상호관계에 있어야 되고, 계획, 조절, 점검은 계속 상호죠. 메타인지로 해야 되고, 내용 구성 전략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다른 그림. 이거 똑같은 그림인데 그림을 다르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교과서를 구현해야 될까라는 부분. 자, 즉 자기 주도성을 교과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야 될 거리가 꽤 많다라는 부분이에요. 스스로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즉 동기부여이 유지도 해야 되고 메타인지도 활성해야 되고 내용 구성도 잘해야 된다는 걸 가로축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로축으로 보면 자기 관찰 및 점검해야 되고 목표 설정 수립해야 되고 전략을 수행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전략 결과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과정도 다 이렇게 가로 세로가 시줄 낱줄처럼 잘 이루어진 교과서가 자기 주도성을 띠는 교과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좋은 교과서, 이성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 분석 도구로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걸 고민하면서 다음에 교과서 만들 때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물은 결과물 그 페이지는 되게 짧지만 생각할 거리는 굉장히 많은 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또 다른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교과서의 특징은 이런 거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 이상적인 교과서다라고 이 말을 그대로 써도 돼요. 학습의 도입 단계가 강조되고 학교 목표 설정의 중요성이 된 교과서. 이게 이상적인 교과서. 이 말을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효율적으로 구성된 교과서. 이 말은 되게 추상적이지만 만드는 거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림 1, 2, 3을 통해서 요거는 연구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글이 굉장히 작은데 조금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표로 세부 전략이에요. 세부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 우리 그 연구물을 자세히 보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지금까지 봤던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즉 그림 1, 2, 3과 표 4를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교과서를 분석해야 되고 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연구물 끝났습니다. 오늘 하나만 더 다루면 되거든요. 두 번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과 부분이 지금 교과서 자기 주도성을 띠는 교과서 부분이 굉장히 그림 또 모형 또는 프레임워크 틀도 나오게 되고 표도 나오게 돼서 굉장히 복잡한데 얘는 약간 거시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얘기.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쓰신 분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입니다. 국어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 대한 방향도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읽은 거죠.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입니다. 이 부분이 김창원 선생님인데 김창원 선생님은 저랑 작업했던 분인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만든 연구 책임자였어요. 저는 거기에 공동연구원이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들었고요. 같이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개정교육과정을 만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핫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든 연구개발 책임자가 교과서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제시한 부분이어서 꼭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교과서 개발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배웠습니다. 교육과정 국가 수준도 있고 시도 수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교실에서의 교수학습 수준의 교육과정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뭐 교과교육론이나 오늘 교재연구법 같은 데서 배우는 것들은 국가교육과정이니까 이 부분을 제시할게요. 지금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많고 특히 교과서도 어떻게 됐죠? 중학교 교과서는 검정으로 바뀐 시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고 그래서 교과서 개발 방향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겁니다. 교과서 개발 방향. 이게 처음에 연구물을 만들 때는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 공부하잖아요. 개정 교육과정에 교과서 개발의 방향이라는 부분을 아예 교육과정에 넣을까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고서만 나와 있는데 이거 제시입니다. 이겁니다. 자, 핵심 역량을 함양해야 된다. 핵심 역량 6가지. 이건 암기해야 될 정도로 하겠는데 기억나나요? 하나만 기억나나요? 의사소통 역량? 혹시 그것만은 아니죠? 이제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등등 공동체 역량 총론과 교과 역량이 헷갈릴 때도 있죠. 6가지 한번 꼭 기억해요. 핵심 역량에 들어가야 된다. 유의미한 학습 활동. 유의미한 학습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배움이 있는 활동입니다. 학습 활동이에요. 교수 활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학습이 유의미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부분에 통합이 가능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교과서 분석할 때도 통합 부분이 꼭 있었죠. 통합 부분, 뭐 영역별 통합도 있었고 교과 간 통합도 있습니다. 여기 통합이란 말 대신에 요즘은 통합이란 용어 대신에 어떤 용어를 더 많이 쓰냐면 융합 또는 융복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한글 교육에 대한 건 우리하고는 좀 관련이 적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의 범위와 수준을 적정화한다. 그 다음에 마번 중요해요.
다양한 언어 배경과 문화를 배경한다. 어떤 우리가 딱 떠오르는 딱 세 자짜리 다문화라는 부분을 많이 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인성 강조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인성은 2009 때부터 강조가 됐습니다.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언어 폭력이 많이 대두면서 인성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초, 중, 고 대학생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온라인이든 뭐든 인성에 대한 것, 언어 폭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민감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초등에 관련되는데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돼야 된다는 부분이 교과서 방향입니다. 우리가 해줄 건 핵심 역량, 유의미한 학습활동, 통합, 그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다문화를 강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성을 강조하는 교과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큰 교과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목별 방향에서 국어입니다. 이제 국어, 공통국어. 우리는 지금 7, 8, 9 학년에 중학교 교과서를 주로 봤죠. 그 다음에 10학년이 고등학교 국어인데, 여기입니다. 핵심 역량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담화와 글, 작품. 담화는 듣말에서 주로 다루는 것, 글은 읽기 쓰기에서 다루는 것, 그 다음에 작품은 문학에서 다루는 용어.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하면 텍스트. 우리는 그래서 텍스트라는 말을 썼죠. 텍스트와 질문, 그 다음에 텍스트 수준 범위, 텍스트 자료라는 말을 쓰게 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제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부분 7번 강조되어 있죠. 책 한 권을 완독하게 하고, 이게 그 용어가 뭐였죠? 한 학기에 한 권 읽기라는 부분. 어떤 사람은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왜 한 학기에 한 권만 읽어야 되냐? 2권도 읽고 3권도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선제적으로 얘기한다. 조각글을 많이 읽게 되는데 한 학기에 한 권 읽기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선택 과목 여러 개가 있죠. 선택 과목 중에 제가 2개만 가져왔어요. 선택 과목, 뭐 우리 문학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작도 있는데 이 중에 언매 가져왔습니다. 언매는 문법인데 매체와 연결돼서 매체와 관련되는 지식의 변화 속도, 매체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고전 읽기, 별도의 교과서를 개발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교과교육론이나 교육과정 때도 강조하던 겁니다. 그래서 고전 읽기. 근데 고전 읽기 과목은 선택한 학교가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가장 대부분이 문학이고, 그 다음에 화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고전 읽기는 선택이 조금 적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교과서가 없는 교육과정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건 의미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선택 과목에 예를 들어서 문학의 교육과정만 나오고 교과서가 없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이 다 구성해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구성해서 또는 선생님들끼리 같이 협조해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협조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만드는 지금 프로젝트까지 도전해보고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거 갈게요. 자, 그러면 연구물 중에 강조했던 거 몇 가지. 아까 통합형 교과서라는 법은 기억나나요? 여러 개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져왔습니다. 지금 통합성을 띠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과서 분석할 수도 있고요. 교과서 만들 때 맨 마지막 부분에 통합, 융합형 이런 미션, 참고 자료를 교과서 개발 단원할 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총론실에 통합이라는 건 살아있다. 즉 중요한 건 요거일 수 있어요. 다른 교과와도 통합할 수 있다. 또는 교과의 영역 내도 통합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주제 중심 통합도 가능하다. 즉 5월이다 그러면 노동에 대한 것 또는 가정에 대한 것 등을 주제를 잡아서 통합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주제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게 도덕관지 뭔지라는 부분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단원 구성 방식에 목표 중심 교과서인지 주제 중심 교과서인지 또는 장르 중심인지를 고민했었죠. 근데 요즘은 약간 섞는 부분도 있어요. 목표 중심이 주긴 하지만 주제 중심으로 섞어서 교과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창의 융합형 인재, 창의 융합 인재라는 부분이 2015의 핵심이기 때문에 통합형 교과서는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식성, 이거는 그냥 제시했습니다. 근데 기본 문식성인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리터러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가 쓰는 말은 노명원 선생님이 번역했다 해서 뭐였죠?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 또는 문화적 문식성, 미디어 문식성, 미디어 문식성이란 말이고 또는 그 리터러시라고 쓰게 되는데 이런 용어, 리터러시란 말이 굉장히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기본적 문식성을 포함해서 함께 함양해야 된다라. 즉 비판적 문식성, 그 다음에 미디어 문식성, 매체와 관련된 것들이 기본 문식성과 같이 묶여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더 강조하는 건 여기 비판적 읽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다. 다음에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제시할 건데, 교과서 만들 때 제시할 겁니다. 사회의 다양성을 대비해야 된다. 즉, 저는 다문화 학생들이 반영이 되는 텍스트를 하나 정도 요구할 거예요. 우리가 텍스트를 2개 정도 쓰는 교과서를 개발하라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다문화성을 가진 텍스트를 생각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줘야 된다라는, 그리고 특히 모든 중에 소수 집단이죠. 지금 어쨌든 다문화인 학생인 우리가 생각하는 한민족과 한민족이 지금 대다수니까 소수 문화에 대한 것, 가치를 좀 존중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개방성을 띄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물론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시민의식의 흐름은 다문화를 잘 수용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열성과 위계성. 이거는 우리 타일러 책 배울 때 배웠죠. 계열성은 뭐죠? 계열성? 위계성. 계열성은 뭐에 가깝죠? 학년군의 계열이 있어야 되겠죠. 학년군. 즉, 제가 지금 몇 학년 성취 기준을 줄지가 아직도 고민 중인데, 왜냐면 지금 대면 강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성취 기준이 주어지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약간 어려운 성취 기준을 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하기 쉬운 성취 기준을 줄 예정이에요. 왜냐면 온라인 강의에서는 아무래도 저랑 소통이 좀 적기 때문에, 직접적 소통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쉬운 성취 기준을 줄 거여서 아직 또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이 계열성, 학교 급간입니다. 근데 학교 급간 계열성도 여전히 남아있다입니다. 어쨌든 이거 그냥 좀 쉽게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이 부분입니다. 인성. 아까 강조했었죠? 인성교육. 구호과는 도덕과 못지않게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다입니다. 저도 지금 청소년 언어 문화를 강조하면서 청소년 언어 문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성과 관련된 거였고,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언어 문화 개발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학기 의사소통 교육 논 시간에 좀 더 접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인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 기본 요소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배려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죠. 어쨌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키워드는 창의 융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응용력이 있어야 된다. 즉, 적응력이 있었으면 좋겠다입니다. 즉, 하나를 배웠는데 난 그것만 알면 좋은 교과서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를 배워서 다른 것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보고 비판적인 능력을 키웠어요. 그럼 그 광고에 대한 비판력이 처음 보는 다른 광고를 봤을 때도 비판적인 걸 키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적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블룸으로 쳤을 때는 지식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죠. 적용과 같은 것. 즉,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즉, 교과서에서도 뭐 해야 된다? 응용력이 있어야 되어야 된다. 이 응용력이 있는 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학습 활동이었습니다. 학습 활동이 되게 3개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용 학습, 그 다음에 목표 학습, 적용 학습까지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죠. 즉, 목표를 다른 거를 봤을 때 적용해야 된다. 우리가 시를 읽고 나서 시의 주제를 파악했어요. 그럼 그 시를 또 읽고 나서 주제 파악하는 건 암기성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새로운 시를 보고 나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적용이고 응용력이 키울 수 있고, 그게 목표를 제대로 달성한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다. 교과서에서 수업하게 되는데 불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것. 즉, 각자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변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교과서 관련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제목만 읽어볼게요. 무슨 교과서? 통합성. 그 다음에 리터러시, 문식성을 강조하는 교과서. 그 다음에 사회의 다양성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계열성과 위계성을 구현해야 된다는 거. 제가 기억, 니은, 디귿이 순서대로 안 맞는 건 제가 여러분들이 읽었던 연구물 중에 조금 더 강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걸 뽑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보면, 그 다음에 인성을 함양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응용력, 적용을 잘할 수 있는 것, 적용학습이 잘 될 수 있는 교과서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수업은 교재를 매개로 한 교사와 학습자의 소통이라고 하죠.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렸었죠. 교과서는 뭐였어요? 교과서는 교수의 자료이자 학습의 자료, 즉 매개체가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교재와 학습자 사이의 소통이라고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후자의 입장이 강하다. 교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교재와 학습자의 소통. 누구냐? 즉, 교사의 도움으로 교재와 학습자의 소통. 즉,
학습자가 더, 학습의 도구라는 것, 학습의 매개물이 좀 더 강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읽었던 연구물과 연결되는 거예요. 학생이 강조되고 교사는 돈만 주니까 모순성이 강해야 되냐면 자기 주도성이 강해야 되는 교과서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후제, 이거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자기, 여기 또 나오죠.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 메타적 학습을 강조하는 추세와 일맥상통한다. 우리가 오늘 똑같은 글을 읽은 이유가 이겁니다. 연구물 2개를 읽었지만 같은 맥락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떼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없는 수업도 할 수 있고 없는 수업이 아니라 교과서를 참고한 수업, 교과서를 변용한 수업이다. 교과서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국어교육학의 모든 이론이 집대성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국어교육학 개론이나 국어교육 이해지만 그거는 학생들이 보는 건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보는 것 중에 국어교육학 이론이 집대성되는 게 교과서예요. 구현되는 것. 교과서에 총체적으로 구현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이제 출발점인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을 띱니다. 아까 고전읽기 같은 교과서 없는 교과서도 나온다고 했지만 아직은 교과서 없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서 없는 교과서의 교실은 굉장히 만나기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교과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만들어보면서 교과서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교과서 분석해야 되는 교과서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비상거와 창비교과서 3학년 1학기 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안내는 다음 시간 영상을 통해서 쭉 한번 일별해 줄게요. 이 교과서를 어떻게 보여야 되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쭉 소개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교과서 분석, 지금 파일을 줬다는 얘기는 교과서 분석을 들어가고 기준을 세우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곧 있으면 1장부터 2장, 소논문의 1장, 서론 부분하고 2장, 분석 기준 설정한 부분까지 과제를 저한테 올리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요 교과서 분석 작업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기준이 안 잡힌 사람은 아까 연구물 오늘 2개 봤죠? 2개 중에 자기 주도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교과서 개발의 방향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용어 통합성도 있었고, 기초 문식성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인성도 있었고, 사회 다양성이 있었죠.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걸 키워드로 해서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라는 뜻에서 오늘 교과서 관련 연구물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2번째 교과서 분석, 프로젝트 3번째 교과서 만들기까지 오늘 공부한 것이 잘 연결될 수 있고 아까 이게 교과서라면 잘 적용, 응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